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해온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대포 통장이라든가 대포 유심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점점 진화해가는 실정이고요. 숲이 우거진 야산에 뚫린 인적 드문 도로. 그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기계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 제가 보고 있겠네? 이거는 뭐야? 이게 중계기 박스하고 카메라, 핸드폰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계기라는 장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일단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010으로 이제 변작돼서 이게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중계기라는 장비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010으로 변작된 전화번호로 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해외에서 온 건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필수품으로 통하고 있는 중계기. 발신번호 변작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010으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 바로 이 중계기가 조작했던 겁니다. 중계기는 야산에도 있고 공사장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요. 차를 싣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변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서 지능팀 형사들이 수거한 또 다른 중계기. 중계기 맞네. 이게 맞아. 상자에 꽁꽁 쌓인 중계기가 발견된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한 번 보이스피싱 때문에 저기 2층에 애가 중국에 사는 애가 간 적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차가 계속 딴 차를 타고 가니까고 그러더니 그냥 경찰이 왔어. 보이스피싱범들은 중계기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요. 수사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검에서 주범으로 된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셨는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진행하고 정권 CM에도 계좌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김준호 씨는 하루빨리 이 끔찍한 목소리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지옥 끝까지라도 막 쫓아가서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잃어버린 돈 어떻게 찾지, 내가 진짜 부모님 뵐 낯이 없다,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온갖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고. 입사 3년 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준호 씨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검찰이라고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 개인정보로 이제 통장이 만들어져서 그 통장이 이제 뭐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애가 용의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 뭐 조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영상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자기네들 화면상에 뭐 자기네들 사무실 꾸며놓은 데다가 막 통장 막 여러 개 쫙 깔아놓고 실루엣 자체가 약간 어디 영화에서 보듯이 막 범죄 현장에서 나온 압수품들이 이렇게 깔아놓듯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걸더라고요. 상대를 윽박지르는 말투, 정교하게 꾸며진 세트장. 게다가 검찰의 직인이 찍힌 공소장까지. 준호 씨는 점점 그놈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범인이면 그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니 현금의 일련번호로 확인한다던가 그런 이유를 대면서 금융감독원에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 다 해서 약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넨 준호 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서울중앙지검 전화번호가 맞나 검색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중앙지검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걔들이 가로채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거기서 크게 속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안 검사를 핑계로 그들이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데 바로 그 앱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최근 수법이 인터넷 주소를 보냅니다. 그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그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순간 그 악성 앱이 깔리게 돼 있습니다. 파일을 설치하는 순간 상대의 전화를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드는 악성 앱. 과연 어떤 걸까? 우리는 보안 전문가와 함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그 전화기를 이용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볼게요. 일단 다 이쪽 휴대폰으로. 제 전화기는 아예 오지도 않고. 네네. 놀랍게도 PD의 전화기가 아닌 미리 지정해둔 휴대전화로 연결됩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는 다 해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아무리 의심돼서 다른 기관에 뭐 경찰에 전화를 해도 콜센터에서 돌려서 전화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설치된 순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위치 추적까지 가능했습니다. 문자를 화탐사대라고 보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얼마 후 그 전화번호, 전화번호랑 문자 내용 그리고 위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위도 경도. 네, 위도. 사실 이제 설치되고 나면 이미 이제 완벽하게 예방을 하기는 좀 어렵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게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달라는 게 가장 안심이 되고요.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배달 대행업도 조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콜수도 좀 줄어들고 근데 지금 생활을 또 해야 되고 좀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영욱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은행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가요? 영욱 씨에게 반가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될 것 같더라. 거절 없이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솔깃한 내용의 문자. 게다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는 금리는 영욱 씨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로 와야 한다는 말에 곧장 버스에 오른 영욱 씨.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상담원이 대출을 핑계로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천에서 3천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2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해주겠다. 자기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돈을 더 대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구입을 해갈까? 지정하는 데가 골드바, 금을 구입하는 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영욱 씨의 계좌에 입금된 5,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 영욱 씨는 상담사의 지시대로 용인과 서초구를 돌며 약 5천여만 원의 골드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거 동의하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수거책. 바로 영욱 씨와 접촉하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 정도예요. 300 정도? 고민돈인데 얼마인지도 몰라요? 정확히? 보이스피싱 피해금 아닌데 대출할 거예요? 판단되기 때문에 압수할 거예요. 형사님들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시민인 척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금을 구매하라는 그들의 지시가 의심스러웠던 영욱 씨. 서울로 향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 제보를 하여 수거책을 잡았던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한두 명인 줄 알고 시작도 아니죠. 그냥 끝이다. 그냥 잡으면 끝이다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면 지금 너무 크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타고 있던 SUV 차량에서는 다량의 골드바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금이네? 다 뺐네. 금이에요. 영욱 씨의 제보로 확보한 골드바와 현금 뭉치들.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은행이나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 직원이 의심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신종수법으로 이제 골드바로 전환을 해서 돈으로 환전을 해서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거치게 됐습니다. 1차 수거책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으로 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2차 수거책이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꿔 3차 수거책에게 넘기는 거죠. 3차 수거책은 국내에 있는 총책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골드바로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을 시도했다는 거죠. 게다가 10대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이 골드바 사건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아주 여재가 많았고 기존에도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고 보이스피싱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였음에도 환전상한테 이제 길거리에서 다액의 현금을 전달해서 이제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후를 쫓기 위해 분주하게 출동 준비를 하는 강북서 진흥팀 형사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꼼꼼하게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미성년자 2하고 를 검거하면서 그 위에 상선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됐죠. 이 4차 수거책이 최종 환전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그 검거할 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증할 때 확실하게 증거 확보해 주시고요. 약 3개월간 이어진 수사. 1차 수거책 10명, 2차 수거책 2명, 3차 수거책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총책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계하고 지시를 내리는 총책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그들을 특정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총책. 베테랑 경찰들도 긴장이 됩니다. 경찰의 신병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많이 나가서 안전하게 검거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한 형사들. 잠복을 하며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왔다. 따라갈게. 드디어 나타난 용의 차량. 원래 붙을게요. 형사들은 조심스레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채고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저희가 가까이 붙을게요. 좀 멀리 따라와 주세요. 네. 검거할 기회를 엿보며 조심스레 미행하는 형사들. 얼마나 쫓았을까? 저 반대쪽에 세웠는데. 용의 차량이 주차를 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쫓아가는 형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갈 거나 가만히 있어. 자 본인 이름 뭐예요? 본인은 나 보이스피싱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가만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12명.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16명을 붙잡았고 3명이 구속된 상황. 경찰은 김준호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보들을 이미 다 확보된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한국에 귀화를 해서 자수하길 권유드리고요. 모든 범죄들을 저희는 추적 중이고요. 범인을 추적해서 저희는 검거할 예정입니다.